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뭐 제가 왜 신지식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정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국민 배당금이 국민 배당금 주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간다. 그런데 국민계 배당금 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 국민 배당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허경영 후보의 철학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뭐 예를 들어 조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은 뭐 양반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뭐 양반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이제 뭐 양반 집안이다 뭐 어쩌다 뭐 해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상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한 10%의 그 양반들 때문에 90%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고열을 빨리는 거죠. 예? 뭐 40%, 50%를 노비로 만들어갖고 뺨에 낙인을 찍어놓고 이마에 낙인을 찍어놓고 도망가면 추노라 그래갖고 잡고 또 갖다 팔고, 그래서 노비 사냥꾼들 또 노비 중개인들, 노비 판매인들이 있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 자국민을 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국민을.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서 자국민을 그렇게 하는 유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면은 저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한답시고 공산주의 한답시고 결국에는 김일성 수령을 세워놓고 자신이 그냥 독재를 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 철학이 뭐냐면은 국민에게 경제 주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주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회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재용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주주의 거예요, 주주의 거. 그러니까 삼성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주주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주들. 그쵸? 네, 주주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라는 건 주인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모든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랑 비슷한 것 같다. 10%만 대한민국이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을 넘어갔다 그러지만 10%만 그렇게 누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얼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그리고 뭔 이렇게 막 3,000명, 4,000명씩 의원들이 이렇게 많냐, 완장 다닌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다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전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은근살짝 월급을 받더니 이제는 보좌관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도 과거의 양반들이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자국민을 노비로 만든 것처럼 이게 뭔가 이상한 지배층들의 계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허경영 후보는 우리나라를 경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배 비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지배자들의 비밀, 비밀 아주 정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 비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나. 근데 허경영 후보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국민 주권,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주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이고 노벨 경제학상감이고 와 이건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뭐냐면 나라의 예산을 아끼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아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고 남은 돈들이 막 69조가 있는 거예요. 69조. 예? 뭐 32조, 69조 막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막 그 연말에 그 보도블록을 깨고 뭐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뭐 행사를 하고 해외로 나가고 막 돈을 막 써야 되니까 그 돈을 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사업권 밀어주고 이게 막 LH공사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도둑놈이 많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주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우니까 야 저 미친놈 만들어 빨리 미친놈 만들고 예? 저 사기꾼 만들어 저 사기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대한민국 신지식인도 하고 특임 교수도 하고 막 제가 이제 허경영 후보를 서울시장 때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지지선언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가짜 특임 교수다, 가짜 신지식인이다, 다 위조했다. 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다 증명이 사실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계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나라의 돈을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예산이 우리가 뭐 588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아끼고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기업들이 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때문에 해외로 자꾸 나가버리고 또는 뭐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아시잖아요. 스웨덴에서도 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말하면은 이 삼성 같은 그런 회사가 그런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옮긴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경영 후보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가 노사 갈등이 없어지게끔 그러니까 경제 주권이 뭐 당신은 노동자 나는 사용자 그러니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주주야 그러면 왜 대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제를 통하여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력은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때 뭐 3D 프린팅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뭐 집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또 공장도 그냥 스마트 인터넷으로 다 조절해 버려요. 로봇을 통해서. 차도 그냥 로봇이 그냥 운전해 버리고 무인 시스템으로 운전이 되고 로봇이 요리를 해 버리고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지 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요즘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택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예술인들도
뭐 그냥 카페에서 저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또 택배하고 막 그 힘들게 살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예술의 힘이 굉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를 2조로 봅니다. 2조.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2조로 본다 그래. 2조.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재능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와버린 거죠. 또 4차 산업혁명이 또 이제 더 빨리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기술과 이제 초연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중국도 우주 산업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우주에 무한한 자원이 있으니까 그 자원을 로봇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스마트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지구로 보내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우주 산업들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도전 정신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국민들은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게 허경영 후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경영 후보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다, 뻥쟁이다 그래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준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러한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후보는 아마 수천 년이 흘러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앞에서 욕심 안 내는 사람들이 없고 나라 돈을 자기 돈으로 알고 자기 쌈짓돈으로 알고 쓰거든요. 어떻게든 나라에서 돈 빼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보면서 본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 돈 눈먼 돈인데 저 돈 빼먹을까라는 생각만 하지 국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사실. 진짜 군소정당에 있더라고요. 군소정당에 가보니까 진짜 정의롭고 의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 당하니까 그냥 그림자로 있다가 가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구조다. 우리나라 언론 권력이, 금융 권력이, 정당 권력이 손을 잡고 의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없게끔 철옹성을 쳐놓고 막아내고 있으니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이제 허경영이 좀 우리들의 분노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허경영 후보가 진짜 할까? 저 뻥치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저한테도 아니 그 허경영 후보 믿어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1시간 정도 하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혁명당이 좀 많이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혁명당에서 국민들을 비난하지 말고 국민들이 덜 떨어졌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듣고 국민들이 이런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감없이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정책은 참 좋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옛날에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그거 상상을 못했다. 근데 코로나가 와보니까 나라가 진짜 돈을 주더라.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정책이 어느 정도는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허경영 그 사람은 사이비교주 아니냐? 이렇게 나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감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허경영 후보 지지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자제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자꾸 사랑한다라는 말도 너무 쉽게 하면은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나도 흔해. 그래서 뭐 쓰고 싶지 않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네.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노래도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 60%가 무교예요. 무교. 종교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한 40%를 개신교 또는 불교 또 천주교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입니다. 무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설명을 해라.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허경영 후보의 생각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노력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 배당금을 주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허경영 후보의 그 정책들을 긴밀히 연구를 해봤어요. 긴밀히 연구를 해보고 또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과 비교해 가면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허경영 후보의 철학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그랬지만 진짜 그 어떤 허경영 후보의 철학이 국민 주권과 국민 경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은 인류 역사상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정치는 매장돼요. 매장. 왜냐하면은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으면 미국의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예,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독재자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그러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천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실현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보다 나라의 스케일을 좀 키워나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 속의 한국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가감없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도 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